자, 이제 좀 짜잘한 이야기로 한번 가볼게요. 일단은 그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김부선. 이거 정말 짧게 하고 갑시다. 잠깐만, 내가 짧게 하고 가자고 하는데 한 3, 4분 쓰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욕을 먹는 거야. 얘는 정치 발언 안 한다고 하면서 계속 정치 발언을. 아픈 거죠. 얘가 진중훈하고 비슷하지. 예.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그래놓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거 확실히 아픈 거기 때문에 이 지자체장이 원희룡 씨 뭐합니까 지금 빨리. 사람이 아픈데 지금 관리를 안 하고. 그러면서 줄리 편을 제주도 사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 지금 여기 옥수동 살아요. 아 그래요? 서울시 오세훈 씨 뭐합니까 지금 서울 시민이 이렇게 아픈데. 서울시장 안 나간다고 하고 나가시는 분이잖아요. 그분한테 말하면 안 되죠. 아픈 사람은 돌봐주십시다. 우리가. 다른 캠프에 계시는 분들 중에 김부선이 궁금하시면요. 마차이한테 연락하면 다 알려줘요. 김부선 전문가. 파일을 다시 꺼내야 되나? 대한민국에 여기 있고요. 어쨌든 지금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는 실제로 그 경선 때 나오는 거 보니까 또 김부선 이야기를 하고, 요거는 김혜영이 그 질문을 던졌던 거지. 왜 유독 사생활에 관한 스캔들이 많냐? 형님 욕설, 김부선 이야기요. 그 김부선에 관련돼서는 제가 봤을 때 더 이상 어느 누구도 물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 길거리 지나가는 어떤 미친년 하나가 있는데 이게 나하고 관련이 있다고 내 이야기를 꺼내면 그 사람 말을 믿어야 돼, 내 말을 믿어야 돼. 객관적 증거를 하나 딱 보여줬잖아. 예, 병원에 가서 보여줬잖아. 그래. 뭐 그걸로 끝나야 되고. 거기까지 그 했으면 사람 말이 해야지. 법정으로 가더라도 일관성이 없으면 무조건 다 배척이에요. 사실 무고로 구속이라고. 수도 없이 많은 거짓말을 했는데 그 이야기를 누군가가 또 꺼낸다는 건 되게 악의적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최소한 김부선은 누군가 꺼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민주당 토론회에서 나와서는 안 될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보여줘? 보여주냐고. 언제까지 보여줘야 되냐고. 작작들 합시다. 그리고 형수 욕설 관련해서는 아까 저한테 내가 웬만하면 내가 강퇴를 안 시키는데 악의적인 애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형수 욕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픈 가족사를 공격 소지로 쓰지 말란 말이야. 예를 들어 형이나 형수가 내가 이재명 형이야 해가지고 막 그 성남 시에 관련해갖고 거기에 개입을 하고 못하게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막 욕설을 하다가 뭐 결국에는 엄마한테 먼저 욕설을 하고 요 관계를 딱 빼고 욕설을 한 것만 갖고 그걸 물어보는 자체는 우리는 보호해야 될 대상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민주당 토론회에서 또 이야기를 해서 또 까는 거니까. 아니 면접관이가 됐든 후보자가 됐든 최소한의 팩트는 체크하고 더 이상 말이 안 나오게 했어야죠. 이거는 대다수의 국민이 이미 알고 있는데 여기서 써먹는다는 거는 우리 후보를 죽이겠다라는 목적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나 이거는 김혜영 씨가 너무 개념을 잘 못 잡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형수 욕설이든 김부선 씨 관련된 논란이든지 간에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아는 사람이면 민주당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그걸 굳이 질문할 가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굳이 많은 사람들이 물어본다 라는 그 핑계를 대고 자기 입을 빌려서 똑같이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건 결과적으로는 이재명이라는 이름에 흠집을 내겠다는 의도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대선 토론을 보니까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추미애 대표만 이재명 편들고 있어. 나머지 이재명 때리기만 해. 이게 이재명 편드는 게 아니라 너무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내 말이 그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너무 불필요하게 공격을 하니까 그게 감싸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냥 당연히 우리가 경선에 같이 출전한 경쟁자이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민주당의 문화라는 거 있잖아요. 정책과 비전으로 승부하자. 이게 기본 바탕이 돼야 되는데 결국에는 인신공격 중심으로 계속 공격적으로 나오니까 결과적으로 그 후보가 주장하고 있는 정책을 폐기하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고 공격을 하니까 추미애 후보가 너무 상식적인 제안을 한 거예요. 이러지 맙시다.
우리끼리 이렇게까지 싸울 필요가 있습니까? 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기 기본소득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적 일깨움 차원의 발제라고 생각한다. 이것을 배척할 일이 아니다. 숙성 발전시켜서 현실화하는 게 필요한 것이지 너무 거짓말했다, 말 바꿨다고 날선 비판하는 건 민주당 지지자들이 보기엔 대단히 유감이지 않을까 싶다. 우리끼리 삼갔으면 좋겠다. 내가 했던 이야기이세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기본소득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적 일깨움 차원의 발제인데 이거를 되네 안 되네 아주 말초적이고 단편적인 토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를테면 이런 거에 대해 나오죠. 기본소득에 대한 비판은 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 상응하는 정도의 대안을 내놓거나 또는 이 기본소득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문제,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이재명 지사가 처음에 이제 했던 것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한 달에 50만 원씩. 개인당. 그러면 기하급수적인 예산이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만 계속 논란을 하는데 최근에 이재명 지사가 이제 그 정책 1순위를 바꿨다고 했잖아요. 성장 우선으로 일단 하고 그 다음에 2순위 이건 뭐가 됐건 하겠다. 예를 들면 그 나중에는 한 달에 8, 9만 원 이렇게 내려가기도 했고 내가 대통령이 돼서 당장 실시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분위기를 봐가면서 점차적으로 실시하겠다 이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계속 공격하는 게 이를테면 대안 없는 네거티브. 저는 그렇게 일단 봤거든요. 아니 왜냐면 이게 1호 공약이 이재명 지사가 1호 공약을 뭘로 하든 자기들은 지금 딱 기본소득을 공격하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 1호 공약으로 딱 안 나오니까 지금 애가 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들 1호 공약이 뭐예요? 난 물어보고 싶어. 경선 연기요. 자기들은 1호 공약도 없으면서 남이 몇 년 동안 지금 갈고 닦아온 몇 개의 공약 중에 하나를 뭘로 1번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그걸 까고 있으니까 너무 한심한 겁니다. 저는요, 이 박용진 이 사람이 좀 심했잖아요. 뭐 기본소득 얘기하면서 이재용한테도 8만 원 줄 겁니까? 이러면서 까불까불 입을 털어대던데, 예, 그걸 보면서 제가 저런 작자들은 도대체 뭐 하는 작자인가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네, 질문은 전혀 날카롭지도 않으면서 감정만 날카로운 이 박용진, 이런 존재는 어디서 태어나는 것일까 찾아봤는데,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었다면 박용진 같은 이런 사람이 까불면 그러겠죠. 예, 허허 그렇게 생각하셨군요 하고 넘어갔겠죠. 근데 이재명 지사는 그런 방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재명 지사는 이게 심리학에서 접근하는 방식을 그대로 사용했더라고요. 이 박용진 같은 이런 뭐 이재용한테는 또 8만 원 주고 뭐 생색 내겠냐 이런 식으로 까부는 사람, 비열한 말장난으로 상대방의 입을 틀어막는 스타일, 교묘한 방식으로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당황하게 만들거나 기분 나쁘게 만들어 그의 생각을 철회하게 만드는 스타일. 그러니까 기분 나쁘게 만들라고 그럼 나 기본소득 안 해, 이걸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사람한테 대응하는 방법은 똑같이 대응해 주는 것이다. 똑같이 대응해주면 다시는 그런 짓을 안 한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어떻게 대응했나 봤더니 이렇게 대응을 했죠. 박용진한테 당신은 못할지 모르지만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렇지. 대응하는 게 심리학적으로 맞대요. 네,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게 맞대는 거예요. 그래서 눌러버려. 네, 이런 진짜 전혀,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중간에 정말 당황하셔갖고 이거 중재까지 들어가시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정말 이제 선당 후사의 입장에서 이후에 경선 이후 예비 경선, 본경선 그리고 본선까지 뒤를 바라보면서 이 토론을 운영해 가고 싶은 거는 사실 그 토론에서 가장 빛났던 사람은 전 추미애 장관이었던 것 같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정치를 아는 사람이 추미애밖에 없는 느낌이었어요. 네. 정치를 아는 사람이. 이 대선의 목적이 뭔지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재명 때리기를 좀 과도하게 하고 이재명 지사한테만 막 그게 몰리고 있을 때 우리 원팀이야라고 이렇게. 기본소득도 그런 거거든요. 왜 우리가 진중권하고 김경률을 싫어했던 이유가 뭐예요? 저쪽 언론이나 세력들이 보기엔 김경률이나 진중권도 조국 비판한다. 그렇게 갖다 쓰는 거거든요. 예. 이낙연도 정세균도 누구도 반대하는 기본소득. 네. 이렇게 갖고 오기 쉽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깨워 준 겁니다. 예를 들면 그 발상 시작된 것 자체가 제가 어떤 특정 교수님에 대해서 제가 화를 내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좀 모자라요. 왜냐,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개념이 꼭 기본소득이 아니어도 다달이 얼마가 아니어도 1년에 한두 번이어도 국가가 국민한테 골고루 소득을 나눠주고 그거를 소비해라라고 주는
그런 돈이라면 필요해 지금 시대에는. 예. 근데 그 디테일을 가져와서 그건 기본소득이 아니지 않느냐. 한 달에 주는 돈 그걸로 뭐 하느냐. 그러니까 트집 잡을 수 있는 것만 트집 잡아가지고 원래 추미애 대표가 하려고 했던 이야기 기본적인 취지에 대한 이해는 다 깨부셔버리고 그것만 갖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이재명 후보가 본선에 가느냐 마느냐 싸움이 돼버린 거예요. 만약에 이재명과 전혀 다른 아젠다를 갖고 있는 사람이 반대편에 지지율 비슷하게 서 있다면 이게 재밌는 싸움이 될 수 있는데 이재명 상수 나머지는 다 변수가 돼버린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이재명이 아닌 다른 사람이 본선에 진출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그 후보를 마음 편히 정말 열린 마음으로 지지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여론조사 윤석열에 대한 지지율이나 이재명 지사에 대한 지지율이나 여기에서 정말 걱정스러운 지점들이 뭐냐면 윤석열이 아닌 다른 저 야권 지지를 하는 그 표심들의 80%는 그러니까 다른 팀으로 옮겨갈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을 지지하던 사람의 80%도 다른 후보를 지지할 준비가 돼 있는 표고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은 왜 다른 그 이낙연 그 뭐 박용진 이 지지율의 민주당 표가 그러니까 옮겨갈 준비가 안 돼 있는 표라는 게 나오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분위기가 너무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따가 이제 송영길 대표 이야기를 잠깐만 끄트머리 할게요. 근데 이런 방식으로 뭔가 좀 찌질한 네거티브는 본인한테 도움이 안 돼요. 일단은 당에 맞아요. 도움이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근데 이제 결국에는 그 북미 면접의 주인공은 김혜영이었죠. 예. 후보가 아니라 김혜영이었다고. 거기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 이제 그 조중동 정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 선던 추미애. 아이씨 진짜. 근데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는 그럴 거예요. 사실 감정적으로 대한 건 면접관이에요. 맞아요. 면접관의 자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자격이 있냐. 그러니까 그 후보에 대한 검증을 하는데 당신이 감히 나를 디스해? 이런 식으로 도발을 했단 말이죠. 근데 핵심은 뭐냐면은 민주당답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추미애 장관 추미애가 옳다라고 우리가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민주당 후보가 민주당다워야죠. 추미애 후보가 했던 말들이 난 가장 공감이 가던데 일단은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아니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압박 면접 자체에 저는 반대를 하거든요. 굳이 왜 우리가 압박으로 면접을 봐야 되느냐. 이게 한때 굉장히 유행이었지만 지금 압박 면접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니, 옛날 그 촌스러운 거죠 지금. 그렇죠. 그런데다가 특히나 다른 후보들도 다 소중하지만 지금 막 검찰개혁에서 피를 흘리고 돌아온 추미애 대표한테 이런 식으로 대우를 하면 안 된다는 게 가장 분노의 핵심이었다고 생각해요. 아니 김혜영처럼 팩트체크 하지 않고 나와서 시부러 있는 사람 불러다가 그 사람을 면접관으로 앉혀놓고 이거는 일종의 모욕주기 버금가는데 우리가 이 앞에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할 때 누가 나경원 딸 아들에 대해서 학사비리 가지고 서로 티격태격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TV 앞에서 앉아가지고 다 그러고 있죠? 이거 완전히 자충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번에 뭐 김혜영 같은 사람들이 면접관으로 들어가고 하는 얘기를 백신 맞았다고 생각하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게 나중에 본경선 그리고 본선 갔을 때 뭐 졌다고의 질문이 나오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 쪽 후보가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백신을 맞았다고 생각하자.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냐면 김혜영 같은 이런 면접관이 완장 하나 채워줬다고 훈계질하고 갑질하고 이런 일이 본선에서 나오지 않아요. 이런 바이러스를 다시 만나게 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것이 백신이라고 한다면 김혜영은 그냥 바이러스일 뿐이에요. 완장 채워줬더니 훈계질을 하는데 당신과 생각이 다르면 친일파냐고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말하는 사람들이 가장 나약한 사람들이거든요. 아니 김혜영을 누가 밀어 올렸냐?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이거 알아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까 말한 민주당 저변에 흐르는 조국 내는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세력들 아닐까요? 난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국과 추미애 이거를 분리시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면접관도 그렇게 뽑았고 이건 너무 타겟팅 되어 있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우리는 그 조국 추미애 원팀으로 보잖아. 네.
거기에다가 이제 이재명 지사까지. 왜냐면 너는 우리 부류 아니었잖아. 여기에서 1위 후보에 대한 흠집내기가 생각보다 내가 다 좋아했던 후보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 실망을 너무 했어요. 예를 들면 이 국민 면접관 언제 뽑았어? 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예. 우리 정변이 신청을 했다길래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봤더니 카톡이 날라온 거를 봤다는 거예요. 보니까 저도 카톡이 왔었어요. 근데 카톡이 왔다는 것조차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걸 누가 가장 많이 알았을까? 단계에 상주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거는 공지가 단계에 가장 먼저 떴고 그 단계에 상주하는 사람들 우리가 누군지 알잖아요. 저희가 한번 공개 행사를 했을 때도 제가 경험을 했었던 건데 우리가 뭐 새날에서 공개 방송 합니다 했는데 어떤 특정 그룹에서 한꺼번에 신청을 많이 해버리면 그 사람들을 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더 많이. 그렇더라 저번에 보니까. 네, 그런 식으로 이번에도 그쪽에서 숫자적으로 많이 몰아서 집어 넣었고 심지어 나중에 계정 그 후보의 계정 들어가서 보니까 팬클럽도 청주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그쪽 그룹에서는 이 국민 면접에 대한 공유가 엄청 많이 됐었다는 거죠. 거기 가서 모여라. 그러니까 그 후보가 말을 할 때마다 소리를 깍 지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블라인드 해가지고 목소리를 변조했지만 1번 칸에 들어있는데 목소리가 너무 티가 나. 그럼 깍 소리를 질러. 그럼 그게 누군지 알잖아. 그럼 1등에다 몰표 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왜곡이 된다고. 예. 자, 시간이 없어서 넘어갈게요. 어쨌건 그 김혜영의 악의적 공격에 추미애 장관이 이제 반박하는 이런 느낌. 민주당이 민주당다운 게 뭐가 잘못이냐. 저랑 결이 똑같습니다. 민주당이 개혁적이지 못하고 그냥 기득권에 완조하는 귀족 정당화 되는 걸 경계한다. 이런 차원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상 지금 이낙연 캠프 측의 가장 똥볼은 그 이재명 공관정치 방역 위반 은폐 의혹 밝혀라 그 주말에 있었던 바로 그 똥볼인데 실제로는 그 방역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 공관에서 그 군수들 몇 분하고 해갖고 4명 이상이 모이지 않은 이 오찬이었나? 아무튼 이 식사 자리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요거를 이제 이 보수 언론이 이제 이 보도를 하니까 조선이 토스한 거죠. 맞아요. 조선일보가 그 의혹을 제기를 하니까 그걸 그대로 받아가지고 마치 그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게 이재명 지사 측에서 숨겼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걸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래서 이제 그 이재명 지사 측에서 그거를 상황 자체를 그냥 아예 낱낱이 공개를 해버렸다고. 예. 아니면 말고식 대응이잖아요. 예. 실제로는 그런 일이 없었다.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에 대한 나쁜 이미지만 계속해서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의외의 네거티브를 굉장히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 후보의 주위에 너무 그런 사람들이 포진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문제는 그런 거잖아요. 정세균 후보가 단일화를 해서 올라갔고 후에 그러면 정세균과 이낙연의 단일화를 할 거냐. 그러면 정세균과 이낙연이 단일화를 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누가 될 것이냐. 추미애 대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 주변에 이낙연 후보 주변에 뭐 이렇게 좀 부정적인 의견, 네거티브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포진해 있다고 해서 후보 자체가 결국에 네거티브 작전을 하는 건 그 사람 역량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에서 이재명 지사 공관에서 그런 뭐 방역 수칙 위반 혐의가 있다라고 이 의심을 제기했을 때 최소한 경기도청에 문의해서 사실관계는 확인해 볼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확인 절차 없이 바로 의혹을 제기했다가 경기도에서 반박한 자료 보니까 그 당시에 다 공개를 했더만요. 부끄럽더라고. 그런 어떤 맞아요. 공간에서 만찬에 있었을 때 만찬을 한다는 보도자료까지 다 하고 거기에서 감염자가 발생했으니까 그 발생했다고 그리고 어떻게 조치했다는 것까지 그 당시에 다 공개를 했더만요. 완전 헛발질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낙연 후보에 대해서 열린 공감 TV 같은 그 최근 논란들이 있잖아요. 조국 장관 관련한 거, 최상위 관련한 거. 그걸 이재명 지사가 꺼내서 공격하면 어떻게 받아들일 겁니까? 네거티브가 좀 도를 지나쳐. 이런 상황이 있고요. 경기도 계곡 정비한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심각하더만. 그 이야기 좀 해드릴게요. 이를테면
경기도의 계곡을 정비한 게 이재명의 아젠다가 아니라 남양주 시장의 아젠다인데 이재명이 그걸 써먹고 있다는 식으로 공격을 하던데 그건 미친 소리 하는 거예요. 잘 들어봐요. 경기도의 수도 없이 많은 시군이 있잖아. 예. 거기서 남양주 시장이 계곡을 정비하고 있었던 건 맞아. 내가 알고 있기에도. 그래서 그거를 경기도로 확대시킨 사람이 이재명이고 심지어 남양주 시한테 상까지 줬는데 소위 말하면 이낙연 지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왜 남양주 시장 조광하니 건데 이재명 네가 갖고 네가 마치 한 것처럼 울고먹어 하는 게 가장 웃긴 거고요. 문제는 이 남양주 시장이 어떤 사람이냐면 반 이재명파의 대표적인 사람이야. 자기들 그 뭐 이런저런 문제를 계속 부딪혔던 사람이야. 이 사람을 이낙연 지지하는 그 소위 똥파리들이 픽업해가지고 같이 써먹고 있거든요. 그거 한번 전체 구조를 한번 볼게요. 얘는 이거예요, 이거. 전체적인 틀은 이런 거야. 2019년에 남양주한테 경기도가 상을 줘요. 하천 계곡 불법 정비활동 유공 표창해가지고 여기에 용성만이라고 남양주시 생태하천 과장이 와서 이재명 지사한테 상을 받습니다. 근데 조광환이는 계곡 정비와 관련해서는 이낙연 대표님께 표창받은 사실만 있다. 이재명은 나한테 상장 준 적 없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이거는 이 사람 용성만한테 준 게 아니라 남양주시한테 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3천만 원까지 예. 주면서. 상사업비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예. 이걸로 이제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재명이 남양주 시장 아젠다를 갖다가 지가 써먹고 있다. 그리고 남양주 시한테는 경기도가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다 거짓말이거든요. 자기는 표창장을 이낙연 대표한테만 받았다는 거예요. 조광환이가 민주당이에요. 맞아요. 근데 저 표창장은 2020년에 받은 거고 이재명 지사가 남양주시에 표창을 한 건 2019년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조광환이 나중에 SNS에 표창장을 언제 받았는지 중요하지 않다고 썼더라고요. 정말 창피하지 이 않습니까? 사람들 이재명이 싫어서 이런 식으로 막 공격하고 아니 계곡 정비하는 게요. 남양주 정비하는 거랑 경기도 정비하는 게 같니? 예. 좋은 정책이면 갖다 쓰면 안 돼? 아니 남양주시는 경기도 안에 없어요? 미친. 그러니까 경기도 안에 하천이 230개인가 있다고 합니다. 그 남양주에 그 230개 중에 몇 개나 남양주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재명 지사가 출마 선언문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정책에는 저작권이 없어요. 좋은 정책은 갖다 쓰면 되는 거지. 그래서 대한민국이 다 좋아지면 서로 좋은 거잖아요. 아니 그리고 계곡 정비할 때 이재명 지사가 직접 가서 찍소리 못하게 다 정리한 건 이재명 지사예요. 예. 그때 영상으로도 난리가 났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까기 위해 어떤 효과가 있냐고요. 이낙연 건데 이재명이 가져간 게 아니잖아. 이재명은 남양주의 좋은 정책을 자기가 경기도로 확대시킨 칭찬받아야 될 일이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공격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근데 지금 얘기 나오는 게 보면요. 지금 듣다가 저는 되게 어이가 없는데 지금 이재명 지사를 향해서 각 여러 다른 후보들 저는 그 후보 토론에 나왔던 사람 4명 정도 정말 함량 미달이라 생각하는데 예, 다른 후보들 면접관들 그다음에 주변에 남양주 시장 뭐 지금 저쪽에서 공격 들어오는 것만 해도 한두 개가 아닌데 내부적으로 이렇게 공격을 계속해야 되고 지금 이재명 지사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런데 이재명 지사는요. 저쪽은 뭐 어쩔 수 없다 쳐도요. 우리 내부에서 자꾸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 너 말이 틀렸으면 모두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줘. 이 말만 반복해주세요. 만약 너 말이 틀렸으면 모두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줘. 왜냐하면 남양주 시장 저런 사람들은요. 자신의 자존감이 워낙에 낮고 열등감이 워낙에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틀린 말에 대해서 사과를 할 줄 몰라요. 사과하면 자신이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언제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줄 알아요. 저런 자들은 사과해줘라고 하면 그 찍소리 못하고 숨어들거든요. 만약 너 말이 틀렸으면 진심으로 모두에게 사과해줘라고. 아니 조광환은 그리고 원래 그 안철수 대통령을 만들고 싶습니다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안철수 지지자라고. 그렇지. 그러다가 이제 잠깐만요. 민주당으로 그거 제가 화면을 하나 보여드릴 테니까 말씀하세요. 민주당으로 옷을 갈아입으면서 이런 식의 논란을 만들고 있는데 최근에 정말 부끄러운 논란도 있었어요. 남양주시에서 케이크를 그러니까 생일 잔치를 5번을 했다는 거죠. 예, 그 봤습니다. 부서마다 돌아가면서. 부끄러워가지고 진짜. 정말 부끄러운 짓 많이 그래서 하는데. 조광환은 아우 이놈의 인기 피곤한데 이러면서 돌아다녔다는 그런 썰이 있죠.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지금
이낙연 대표하고 짝짝꿍 맞아가지고 지금 이런 식으로 네거티브 하는 것은 사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낙연 대표한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낙연 후보한테는요, 뭔가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치를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조국 장관 임명 논란도 마찬가지인데, 그 사람들 세력이 얹혀 있는 사람들한테는요, 이낙연이 쓸모가 없어지면 바로 버려집니다. 저는 이재명 지사를 안티 팬클럽이 이재명을 누가 이길 수 있을까 싶다가 그냥 뻐꾸기가 둥지를 튼 거예요. 그럼요. 이낙연이라고 하는 그렇죠. 둥지를 들었다고.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는 비호감이 드는지를 몰라요. 자기 아젠다가 아니라 내부 총질이 정말 극에 달하고 있는 상태. 오죽했으면 송영길 대표가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대깨문 이야기가 나왔겠습니까? 예. 그런 표현 자체는 논란이 되기 때문에 좋은 거라고 표현을 하는데, 송영길 대표의 이야기는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일단 조광환이 그 선거 때 걸었던 포스터 한번 잠깐만 볼게요. 사실 진짜 수박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고대 앞 제기동 하숙집 아들 조광환은 안철수 대통령을 만들고 싶습니다. 아유, 창피하다 진짜. LI 제기동. 대깨문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하자면, 여기서 송영길 대표가 말하는 대깨문이 소위 똥파리예요. 근데 밖에서 보기에는 대깨문 그럼 우리까지 포함되죠. 맞아요. 나는 내가 대깨문이라고 말해본 적도 없고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 요거의 주말인데, 송영길 대표가 말하는 거는 똥파리를 지칭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이재명 안 찍을 거 경고한 거예요. 공근히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재명이 후보가 되면 우리 이재명 안 찍어. 윤석열 찍을 거야. 그런 새끼들이 조국 지지한대요. 아니 그러니까 오늘 송영길 대표의 워딩 중에서 대깨문은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이상하게 핵심을 피해가고 있는 건데, 문제는 똥파리들 니들 이재명이 되면은 윤석열 찍는다는 소리 하지 마. 이낙연 대표 지지자들 네거티브 하지 마. 지금 그 얘기가 핵심인 거예요. 그 메시지는. 그러니까 조국 지지자라며, 조국 장관 지지자라며, 그래놓고 이재명이 후보가 되면 윤석열 찍을 거야. 이런 논리를 만들어내고 있다니까요. 옛날에 남경필 찍을 거야 한 거랑 똑같은 똑같은 거죠. 짓을 하고 있는 건데, 저는 이게 자기들이 내가 못 먹을 거면은 아예 망가뜨려 버리고 싶어하는 그런 심보에서 시작이 되는 것 같고요. 그냥 아까 전에 우리 추미애 장관하고 이재명 지사를 갈라치기 하려고 하는 이유도 사실 전 이렇게 생각해요. 결선 투표제 때문에 그렇다. 마지막에 결선 투표제 들어갈 때 나머지 후보들이 한 번에 합치고 1위랑 이렇게 하면은 사실 50%를 넘지 못하게 되면은 이재명 지사가 떨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추미애 후보의 지지율이 높아지고 추미애 후보랑 이재명 지사랑 같이 단일화해버린다. 이렇게 되면은 결선 투표제에 간다 하더라도 결국에 이재명 지사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재명 지사를 떨구기 위한 목표에서 가장 쟤네들의 첫 번째 전략은, 네, 이 추미애 장관하고 이재명 지사 갈라해서 아니면 추미애 장관의 지지율이 안 나오게 만드는 추미애 장관 공격을 해야 되는 그런 그래서 입장인 거예요. 지금 이미 추미애 장관에 대한 엄청난 공격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상하게 이재명 쪽으로 안 가고 추미애 쪽으로 막 공격이 날라오는 게 결국은 결선 투표 때문에 저런 짓 하고. 그래도 네. 이제 이 후보들 중에,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를 지지했던 그 지지표를 안을 수 있는 사람은 추미애밖에 없거든요. 저는 이번 경선에서 추미애 대표가 하는 역할이 딱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 경선이 끝나고 나면 당내, 그러니까 본선 앞둔 그 본 예선 경선에서 갈등이 극심해질 텐데, 그 갈등의 그 파생된 결과를,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역할을 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이 지금 후보들 중에는 추미애밖에 없는 거고. 아니 근데 같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진지하게 촛불 들고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추장관을 갑자기 공격을 할 수가 있냐? 저는 이 부분이 그러네.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거는 분명히 작세가 있다고 봐, 나는. 네. 그렇지 않고서는 불가능할 정도로 오염돼 버린 거예요. 근데 그 작세를 끼고 있는 사람이 정말 큰 문제라는 거죠. 내 말이, 결국에는 비호감도만 엄청 높고 개혁이나 이런 성향은 거의 없고, 그냥 지금은 이재명을 위한 반대만을 반대하신 분이 총리 출신이야. 문재인 정부의 당대표 출신이야.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선거에 대통령이 돼야만 성공입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낙연 대표가 그러니까 선거에 나가지 못하고 후보가 되지 못하더라도 시간 두고 이쪽 진영에 존경받는 원로가 되는 게 훨씬 더 그렇죠. 인생 성공인 거죠.
이거를 한참 동생뻘 다 4-5살 정도 어린 동생뻘인 사람한테 50대 50대 말도 안 되는 네. 네거티브를 하면서 당을 갈라놓는 건 지금 이낙연 후보의 책임이에요. 어마어마한 책임이라고 저는 일단 봅니다. 이렇게 웬만하면 저 후보들한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안 하고 싶은데 오늘 보니까 선거에 이긴다는 게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는 게 저렇게까지 해도 되나? 그러니까 이게 이 네거티브가 우리가 네거티브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각 토론인과 면접 방송에서 네거티브를 하고 나니까 우리가 팩트 방송을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 네거티브에 대해서 네거티브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이거 아까 은폐 의혹 그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배재정이요? 뭐 나와서 뭐래요? 구중궁궐 뭐 공간 정치요? 그러면서 뭐 바이러스 퍼뜨렸어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도 구중궁궐이 무슨 뜻인지는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 답답한 게 누가 이런 문제 그 이낙연 쪽의 그 대변인 배재정 씨가 와.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 9겹으로 쌓여 있는 궁궐 안에서 공간 정치를 하면서 안에서 바이러스를 퍼뜨렸다고 그 은폐 의혹을 밝히라고요? 그게 같은 당 소속 후보에게 할 말입니까? 그 아방궁 그거랑 똑같은 거네. 네. 와. 동아 아방궁. 아니 나머지 심하다. 7명도 아무도 말 안 하는 거를 굳이 2위로 있는 이낙연 쪽에 그쪽에서 그것도 대변인이 공식적으로 뭐 은폐 의혹을 밝히라 당신들은 바이러스를 퍼뜨렸다 뭐 하는 짓입니까 똥줄 유치하게 차네. 지금 배재정 의원이 장재원이랑 싸우다 보니까 조금 너무 세졌나 싶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니, 근데- 배재정이 이낙연 국무총리 할 때 비서였잖아요. 예. 자, 여기까지 합시다. 문제는 그 마무리할게. 더 이상 말 섞지 말아줘요. 내가 그래서 악플 먹는다고 했지. 네. 이게 그 그러니까 추미애 뭐 이재명이 이런 걸 떠나 추미애 장관만 정확히 판을 읽고 있다고 난 보고요. 맞아요. 이재명 사이다가 줄었네라고 할 수 있지만 이재명 입장에서는 현재 나를 세워서 싸울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에요. 맞아요. 비호감도를 높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런 네거티브만 갖고 와서 이렇게 싸우는데 저는 송영길 대표가 관훈클럽 토론에서 쓴 대깨문이라는 표현은 틀린 말은 아닌데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메시지를 가려버려. 아니 그런 것보다 이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를 당대표가 인증해버리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 한 줌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몇천 명도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달리면서 국민 면접에서 이낙연 1등으로 만들어버리고 과대표 되니까 문제이긴 하지만 당대표는 이걸 공식적으로 인정할 필요는 사실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 존재감이 반 이재명의 대표적인 주자처럼 커버리는 부분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야 이재명이 후보가 되면 이 사람들 이재명 찍으라고 말하면 찍습니까? 의미가 없는 거다. 존재감만 키웠다.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요. 자, TV 토론이 지금 제가 지금까지 끝까지 말 안 했는데 지금 우리 방송 시간하고 JTBC 토론이 겹쳐 있었죠. 한 매로 넘어갈까 봐 한마디도 안 했는데 가서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 일정이 있어요. 월요일 날은 JTBC 토론이었고 화요일 날은 MBC 토론이 있는데 이거 우리 방송 시간이랑 상관이 없습니다. 23시 20분부터 1시까지 심야에 어르신들 세워놓고 좋겠다. 다음에 7월 8일 날 목요일 날은 TV조선하고 채널A가 공동 주최하는 토론이 또 있고요. 아, TV조선하고 채널에 있는 이야 말이 많던데 굳이 거기까지 나가야 되는지도 의문이에요. 네. 아니 그리고 일정이 너무 살인적입니다. 음.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됐어요. 이건 9명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컷오프 하잖아요. 아, 좀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어. 한 6명 털어내 그냥. 김혜영도 받아들이세요. 어쩔 수 없는 거죠. 못 받아들이겠어. 자, 새날 물러가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릴게요. 그러니까 내가 방송을 꾸려오면서 우리 패널들이 자기 채널도 유지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진짜 분노하는 건 그런 지점들이에요. 우리 방송 전체에서 우리 채널들의 방송으로 넘어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꼭 거기에 골수 팬들이 생겨요. 내가 함부로 패널들을 대할 수 없는 이유고 마음에 안 들어도 쉽게 자르지 못하는 이유예요. 내가 한번 받아들였을 때는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건데 그렇다 보면 자기 관점에서 패널만 보이는 거예요. 채널 전체의 방송이 보이는 게 아니라 자기 패널한테 불편하게 하면 그걸로 공격을 합니다. 그럼 그 패널 곧 잘립니다. 아니 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게 너무 악의적인 거예요. 우린 새날 원팀이라는 관점이 있어요. 다 마음에 안 들지만 어떨 때는 좀 심하게 나가는 경우는 제지도 해야 되는 거고
웃기자고 하는 이야기 같지만 이 방송은 제 방송이에요. 무슨 공적 자금을 지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 방송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내 마음에 안 들면 내가 제재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고요.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년 동안 똑같이 해왔던 패턴이에요. 근데 자기 패널 관점 입장에서 보면 불편하지 그게. 그렇게 바라볼 거면 그 방송만 보시면 되잖아요. 왜 우리 방송에 들어와서 나를 나쁜 놈화 시킵니까? 나는 최소한 성의를 열과 성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재명 지사가 조광원 남양주 시장한테 그렇게 공격을 당해도 최근에 남양주로 굉장히 큰 그 경기도 산하기관 이전시켜줬죠. 경기신용보증기금. 오, 3대 산하기관 중에 하나를 남양주로 이전시켜줬다고. 고마운 줄 알아야지.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게 짧아서 그런 거야. 우리는 이낙연을 비판하지만 이낙연 후보가 만약에 대선 후보가 되면 지지 열렬히 할 겁니다. 그렇죠. 목적이 예, 뭐야? 예. 정권 연장. 새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지하는 패널이 나한테 당하는 것 같아. 왜 저 사람 말 많이 못하게 하느냐. 내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그럼. 쓸데없는 말. 나는 이 방송을 계속 유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 중언부언하는 거 싫어요. 그 말 끊을 수도 있는 거지. 방향성 이상하게 가버린다든가 또 과도하게 업무를 짓는다든가. 아까 마차님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내가 제지를 하잖아요. 거기까지 나가면 안 된다고. 아, 대선. 막 끌어와가지고 때리는 거 있잖아요. 대선. 그거에 다 마음에 안 들면 방송을 왜 보냐고. 우리 방송 구독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은. 이재명 지사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마음에 안 들어도 자기가 해야 될 발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게 대인배인 거지. 근데 거기에 대놓고 막 얼굴 화끈거리게 비판하고 그러는 사람들을 보면 약간 모자라 보여. 가바 하나 드세요. 푸나님이 드셔야 하거든요. 자,